스마트폰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테크충과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사진 퀄리티 완전 차이나다 씀.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지난번에는 가장 기본 모델은 아이폰 13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고, 오늘은 아이폰 13을 사야 할지 프로를 사야 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아이폰은 그렇게 많이 안 팔릴 줄 알았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는 보면 뭐 스마트폰이라기보다 그냥 아이폰은 아이폰이기 때문에 많이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써봐야 하니까 빠르게 언박싱부터 진행해 볼게요. 지난번에 언급했다시피 이번에는 비닐랩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종이 라벨로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는 그 스티커만 가려할 수 있는 킷을 따로 판매 중이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이제 이제 던지는 걸 찍다가 그 몇 번 던졌다고 이게 스티커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위쪽이 깔끔하게 제거되어 버렸어요. 혹시 이거 재포장 아니겠지? 제가 구입한 모델은 아이폰 13 프로 512GB 모델입니다. 보통 저는 256GB면 충분해요. 하지만 요즘에 이제 서브 채널 영상은 아이폰으로 찍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조금 큰 용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와, 첫인상 카메라 진짜 큰데? 와, 미쳤. 이게 단추 아닌가? 근데 단추 빼고는 와, 마감이나 이런 거는 진짜 멋있다. 그냥 골드바 하나를 쥐고 있는 듯한 느낌. 그동안 카툭튀 이런 거는 놀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봐도 카툭튀가 눈에 보일 정도로 카메라가 굉장히 큽니다. 와, 얘도 장난 아닌데? 와, 시에라 블루 색상 이건 진짜 예쁘긴 하다. 실버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이제 파스텔 톤의 블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작년에 구입한 12는 퍼시픽 블루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연한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프로 맥스와 프로 둘 다 카메라 크기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13 일반 버전을 대면 와, 이게 훨씬 예쁜데? 그럼 13 프로의 차이점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적인 비교를 보자면 가로나 세로나 두께의 사이즈는 모두 동일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12와 마찬가지로 소재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13은 알루미늄, 프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고 옆에서 봤을 때도 차이가 있어요. 일반은 무광으로 되어 있고 프로는 유광, 그리고 뒷면에는 또 반대로 일반은 유광이고 프로는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의 큰 차이점, 무게가 약 30g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이 체감이 돼요. 사실 스마트폰 하나가 200g 정도 넘어가게 된다면 절대 가벼운 무게는 아니죠. 게다가 저는 거의 생폰으로 써서 이 정도이지, 만약 여기서 케이스를 더 씌우게 된다? 와, 그때는 무게가. 그리고 두 제품의 크게 달라진 점은 카메라입니다. 기존 12는 12 프로와 케이스 호환이 가능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보이다시피 카메라 자체의 크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호환도 불가능해요. 심지어 카메라의 디자인도 훨씬 많이 커졌지만 카메라 3의 크기도 굉장히 크게 두꺼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도 제가 이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 굉장히 커졌잖아요. 근데 프로는 거기서 훨씬 더 많이 커진 거예요. 심지어 얘가 바닥에 뒀을 때 더 크게 체감이 되었거든요. 핸드폰 자체의 두께로만 본다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하지만 카툭튀 두께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의 느낌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는 카메라가 거슬리지 않지만 조금 움직이면 카메라 섬에 닿으면서 좀 크게 움직여지는, 오히려 프로맥스는 화면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얘는 카툭튀가 크긴 하지만 13 프로보다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카메라 섬이 커지면서 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에서 자랑하는 맥세이프 호환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폰인 상태로 만약 맥세이프에 충전을 하게 된다면 13는 이상 없이 충전이 되긴 해요. 하지만 프로에서 얘는 오히려 카메라 섬을 침범하는데요. 프로 맥스 그나마 조금 낫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호환성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 맥세이프 충전기도, 그리고 맥세이프 그립톡은 카메라 섬이 두꺼운 KC5 같은 케이스를 쓴다면 호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13과 13 프로의 차이는 모두 동일하게 디자인, 스피커, 노치 모두 동일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13과 13 프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차이점은 딱 두 가지가 존재해요. 6.1인치인 크기는 동일하고, 먼저 이 기본 모델을 봤을 때 밝기 차이가 있는데 HDR 콘텐츠를 재생하게 된다면 최대 1200니트의 밝기를 갖고 있고 일반 밝기는 최대 800, 1000니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어디서 체감을 했냐면 밖에 나가서 카메라를 이제 비교하느라고 사진을 몇 번 찍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햇빛이 쨍한 야외에서는 200니트의 차이가 꽤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120Hz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이 유무의 차이도 있죠. 이것도 처음에 써보면 엄청 부드럽거든요. 근데 요게 갤럭시의 120Hz와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갤럭시의 120Hz는 굉장히 빠릿하게 보이고 아이폰은 부드럽게 보이는데 세팅이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건 안드로이드에 있는 120Hz와 아이폰의 120Hz와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 갤럭시에 탑재된 120Hz는 오히려 그것을 썼을 때 배터리가 더 빨리 닳는 반면 아이폰은 오히려 배터리가 더 증가하는 완전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얘를 처음에 써보고 느낀 게 뭐냐면 120Hz가 탑재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 프로를 쓴다면 이게 무슨 차이지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를 쓰다가 다시 13을 써보면 이게 120Hz와 60Hz와의 차이구나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갤럭시에서도 써보고 느꼈지만 이 120Hz를 처음에 쓴다면 크게 차이가 없을지언정 이것을 다시 역체감했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최적화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정말 부드럽게 작동을 하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면 지금 봐요. 이렇게 천천히 스크롤을 하면 10에서 120Hz까지 가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오히려 뚝뚝 끊겨 보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요것은 앱에 대한 최적화 문제인지 OS의 문제라면 펌웨어로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갤럭시에서 120Hz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이폰 13으로 넘어온다면 이 역체감 때문에 프로를 추천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밌는 점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틀었을 때 프로 맥스만 노치 부분까지 가려지고 나머지 모델들은 노치에 살짝 그쳐지는 게 이게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다음은 프로세서 성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모델은 애플의 A15 바이오닉을 탑재했습니다. 그나마 차이점이 있다면 13은 4기가, 프로는 6GB의 램을 탑재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의 차이가 더 있는 게 뭐냐, 얘는 4코어 GPU, 5코어 GPU를 tab재했다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애플이 최적화를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갤럭시는 8기가, 12기가까지 탑재를 하는데 아직까지 4기가 램은 짜긴 짜죠. 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두 제품의 긱벤치 5를 돌렸을 때의 점수는 거의 유사했습니다. 아무래도 GPU 코어 말고는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멀티에서 살짝 차이가 있을지언정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점은 애플의 프로세서가 굉장히 좋다는 점이죠.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갤럭시 S21 울트라의 긱벤치와 비교를 해보면 싱글은 59%, 멀티는 35% 더 빠른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13 자체가 프로보다는 조금 낮을지언정 다른 안드로이드 플래그십과 비교한다면 거의 압살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렸을 때도 이때는 확실히 GPU 코어 한 개 차이가 나는 만큼 최고 점수의 차이는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갤럭시와 비교를 하자면 최고의 최저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들을 본다면 13과 13 프로에 이제 비교를 하면서 프로세서 때문에 얘를 사야 하냐? 이미 얘도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굳이 성능 때문에 13 프로를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13에서 저전력 모드로 했을 때도 성능이 잘 나오더라고요. 다음은 카메라에 대한 차이입니다. 요거는 앞서 말했던 것보다 확실히 더 확실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기론 12가 프로 맥스를 제외하고는 11과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13에서는 13과 13 프로 모두 다 이미지 센서가 개선되었고 특히 프로는 여기서 더더욱 개선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더 좋은 점은 센서 시프트 OIS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는 OIS, 요것보다 훨씬 더 손떨림을 잘 잡아주는 센서 시프트 OIS가 전 라인업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센서 자체가 기존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빛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결국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와 미러리스와 비교했을 때도 이미지의 퀄리티 차이가 나는 이유, 이미지 센서는 얘는 요만하고 미러리스 풀프레임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과물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핸드폰 카메라의 카툭티가 더 심해지고 이렇게 괴기해지는 이유도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센서의 크기를 늘리다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발전해 온 것이죠. 결국 카메라 센서는 크면 클수록 깡패예요. 대신 전면 카메라는 1200만화소로 프로나 일반이나 모두 동일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크기 차이가 나는 만큼 후면 카메라가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서 프로 모델이 일반 모델 대비 더 좋은 점, 초광각 카메라에 매크로용 AF 카메라가 들어갔고 렌즈가 한 개 더 추가되면서 조리개 값이 낮아졌습니다. 광각도 조리개가 낮아지고 더 큰 카메라 센서 탑재, 망원도 77mm 3배 줌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죠. 일반 모델은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진 않아요. 일단
일단 13은 12 대비 비슷하지만 저조도에서 특히 스마트 HDR4를 통해 세세한 부분에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디테일이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초광각에 AF가 들어가면서 접사 모드를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사용법은 광각으로 찍다가 가까이 물체에 다가가게 되면 자동으로 초광각으로 전환이 되면서 재밌는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어보니까 주광에서 카메라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화질이 워낙 좋아져서 솔직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어떤 게 어떠한 제품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심지어 이전 세대인 12 프로와 비교하더라도 그냥 대충 봐서는 큰 차이 없고 다만 확대해서 보면 조리개값이 낮아지면서 흔히 말하는 아웃포커싱이 좀 더 잘 되는 느낌? 솔직히 저조도에서 둘의 차이는 크지 않았는데 다시 보니 요즘 폰카가 진짜 많이 좋아지긴 많이 좋아졌네요. 아쉬운 건 아이폰 초광각 카메라의 품질이 프로나 일반이나 모두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추가로 야간 모드 사진을 찍었을 때 재미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13과 13 프로의 차이가 이미지 센서가 좀 더 커지고 조리개값이 낮아졌기 때문인지 야간 모드에서는 13 프로가 훨씬 시간이 짧게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수동으로 최대 시간을 설정하더라도 프로가 조금 더 빨리 찍혔고 자동으로 하면 거의 한 1초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프로의 장점이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것도 재밌는 점은 12 프로에서는 2배 망원 카메라였지만 이번에 3배 망원 카메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3은 망원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일반은 최대 5배, 프로는 최대 15배까지 줌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가 3배 이상 줌을 했을 때 13의 디지털 줌보다 디테일 차이가 엄청 크게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재밌는 점은 전작 대비 2배에서 3배 망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에서 3배까지는 13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줌을 사용한다는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퀄리티가 비슷했지만 광각 카메라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확대를 해보면 결과물이 좀 더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3배 줌으로 넘어가면 확실히 디테일의 차이가 크게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물리적인 망원 차이로 인해 한 가지 더 아쉬운 건 인물 모드에서 12 프로는 2배 망원이라 그나마 괜찮았는데 13 프로는 3배 망원이기 때문에 좀 더 뒤에 가서 찍어야 한다는 점이 저는 아쉬웠어요. 물론 1배율로도 찍을 수 있지만요. 오히려 이런 것을 보면 만약 내가 배율을 2배에서 3배 정도 사이로 쓴다면 기존에 있었던 12 프로의 퀄리티가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13의 경우 야간 인물 모드 사진을 지원하지 않고 프로와 차이가 없이 둘 다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최대 풀 HD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이것도 나중에 파이널 컷에서 후보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돌비 비전 방식의 4K HDR 60프레임 지원은 모두 동일하고 그나마 이번의 장점은 12의 경우 프로와 프로맥스와의 카메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13은 13 프로와 13 프로맥스와 카메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스펙을 위해서 프로맥스를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정리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 13과 13 프로에서 이제 동영상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나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유튜브 영상 등 핸드폰으로 촬영할 일이 많고 취미로 사진이나 영상을 이제 주로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제 13보다는 13 프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일반 유저분들 대상으로는 13도 충분해요. 근데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제가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프로 버전이 프로레스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프로레스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용량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근데 이 프로레스를 지원하면서 아직까지 라이트닝 포트에 USB 2.0, 아이패드는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하면서 USB Type-C를 써놓고 오히려 프로레스를 지원하는 프로에서 USB 2.0 128GB에서 프로레스 촬영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뭐 촬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프로에서는 USB Type-C의 전송 속도를 더 높여줬어야 되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제가 사용해 봤을 때 13 대비 프로가 가진 장점이 뭐냐? 카메라 센서 크기 증가로 인해 퀄리티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 그리고 3배 망원 카메라, 120Hz 디스플레이, 그리고 GPU 코어가 한 개 더 많다는 것, 그리고 카메라를 자세히 보면 옆에 있는 라이다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정보를 드리자면 접사, 시네마틱 모드에서 유일하게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프로 대비 일반 버전이 가진 장점이 뭐냐? 더 저렴한 가격, 더 작은 카메라 두께, 그리고 더 가벼운 무게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를 만져보기 전까지 그냥 프로가 조금 더 좋아졌겠군이 했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프로 버전이 좋은 점이 훨씬 더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13 자체도 이미 충분히 좋단 말이죠. 두 가지를 썼을 때 계속 든 생각이 뭐냐면 이 큰 카메라와 두께와 무게를 감수하고도 프로를 살 필요가 있을까? 업과 취미생활이 아닌 일반 유저분들이라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심지어 여기서 만약 13까지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면 저는 이제 더더욱 프로를 추천하진 않겠는데 이게 써보니까
애플이 묘하게 여기서 급 차이를 뒀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만약 얘가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 그럼 더더욱 프로를 구입 안 할걸요? 게다가 얘들을 써보니까 만약 12를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13 시리즈로 갈아탈 필요는 없어 보였고 11 이하 사용자분들이라면 충분히 갈아탈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프로랑 미니 6의 조합으로 한번 써보니까 이 120Hz 역체감이 심해서인지 만약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지원하지 않는 패드랑 아이폰 조합으로 쓴다면 저는 반대로 13을 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많은 분들이 13을 사야 할지 13 프로를 사야 할지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프로 시에라 블루는 진짜 색 하나는 너무 잘 뽑았는데요. 퍼시픽 블루 때는 그냥 뭐 조금 그저 그렇네 이런 느낌이라면 이거 얘는 진짜 예뻐.